네, 그동안 이제 잘 달려왔었던 방산주가 휴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쉬어가는 모습인데 앞으로 방산주의 흐름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국내 대표적인 방산주인데 두 종목 더 들 수 있죠. 네, LIG 넥스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그죠? 이 네 종목이 국내 방산의 이제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보겠지만 나머지 방산주 LIG 넥스원이나 뭐 한국항공우주에도 비슷하게 통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최근 네 종목이 각각의 특성은 다르지만 방산 모멘텀으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산 관련한 이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휴전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종목에 대한 간단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국내 방산주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이 아직은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이죠. 네, 북한과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네, 휴전입니다. 휴전 중이기 때문에 국경선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국방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이 휴전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엄청 오래 지났습니다. 그럼 국방비는 고정으로 써야 되는데 전쟁은 딱히 안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 국산화 혹은 효율화, 가성비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무기 체제나 방산 체제가 해외 시장에서 먹히는 건 뛰어난 성능보다는 가성비입니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해외 업체의 다른 방산 무기나 방어 체계 대비해서 뒤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최근에 국내 방산주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방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현대로템을 보시면 3분기 매출액은 1조 935억 원, 영업이익 1374억 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양 K2 전차 납품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K2 전차 하면 이제 현대로템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년 인도 물량의 일부를 3분기에 또 인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실적이 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현대로템은 방산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레일 솔루션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철도죠, 철도. 근데 이 철도 부분에서도 성장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 철도는 국가 산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수주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한 번 수주를 받으면 정비라든지 이런 추가 수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일 솔루션은 성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대로템은 안정적인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레일 솔루션 플러스 최근 고성장을 보인 방산,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대 방산주 중에서 레일 솔루션 모멘텀은 이제 현대로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의 원천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내 공장 캐파는 이제 100대 수준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게. 원래 국내 방산이 거의 내수 중심이었어요. 근데 수출 모멘텀을 형성한 게 작년부터거든요. 그래서 100대 수준밖에는 이제 안 되는데 폴란드 2차 분부터 일부 물량은 현지 생산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공장 캐파가 작다고 하더라도 생산에는 무리가 없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K2의 4차 양산 물량도 빠른 소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 부족 문제는 해외에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루마니아 K2 전차 내년 초도 물량 50대분 1.5조 원의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방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는 견조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교보증권에서 나온 현대로템의 실적 추이 전망을 보시면 상당히 견조한 실적을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2026년까지는 안 보더라도 2025년까지만 해도 매출액 그리고 레일에서는 견조한 성장, 디펜스 부분에서는 빠른 성장, 에코플랜트 부분도 영위하고 있는데 아직은 매출 규모가 크진 않고, 그래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자체로만 보면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비슷한 부분은 있죠. 3분기 매출액 보면 2조 6,312억 원, 영업이익 4,772억 원, 예상치를 대폭 상회했고요. 지상방산 부분의 영업이익률 26%,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은 정말 거의 없어요. 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요.
폴란드 인도 물량 증가가 주요 수익 증대의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K9과 이제 천무 이런 것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분기 같은 경우 내수에서도 120mm의 자주 박격포, 화생방 정찰차 매출이 10% 내외 높은 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10% 내외의 이익률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아까 이제 그 현대로템에서 11% 예상이 되잖아요. 올해 10%, 내년 11%. 근데 지상방산에서 26%, 3분기 내수에서 10% 내외. 그래서 방산은 마진이 꽤 괜찮다. 최근 들어서는요. 그리고 미국 자주포 현대화 사업 성능시험 계약이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천무의 대함 미사일용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요.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높은 가성비 그리고 정확한 납기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방산 산업은 앞으로도 몇 년간은 한국이 우위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걸 하나투자증권에서 정리한 건데 PER과 이제 ROE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른 이제 해외 업체 대비해서는 어쨌든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국내 시장 자체가 원래 디스카운트가 좀 되잖아요. 저평가가. 그래서 요 부분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저평가냐? 요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해외 방산 업체 대비해서는 밸류 부담이 크지 않은 것은 네, 사실이다. 네, 요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방산 업체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최근에 주가는 어때요? 상당히 좋지는 않죠. 자, 보시면 현대로템이 계속 올라가다가 쭉 꺾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급락 이후에 바닥을 잡을랑 말랑 요런 흐름인데 왜 그럴까? 역시 이제 아시겠지만 요 부분이죠. 자, 휴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416일 만에 포성을 멈췄다. 그래서 휴전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각이 사실 오늘의 이제 그 방산주의 하락이 멈춘 거는 이 휴전에 대한 리스크가 확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휴전 가능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부각이 되어 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휴전이 딱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 확인. 그러다 보니까 더 급락하지 않고 바닥을 살짝 잡으려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소집한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오후 5시 반부터 2시 30분가량 회의 끝에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최종 승인했다. 그래서 양측 간 공습과 교전이 중단됐다. 네, 이렇게 이제 나온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휴전 협상을 하긴 할 것으로 보이죠. 근데 최근에 러시아 정보국장이 한국식 휴전을 반대했다. 요건데 그러니까 한국식 휴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종전이 아니라 휴전 방식으로 봉합하고 지금 한국이 휴전 상태죠. 그 비무장지대를 설정해서 국제사회 감시를 받게 하는 해법 이게 이제 한국식 휴전인데 요거는 싫다. 왜? 지금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서 어쨌든 러시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반반 휴전 방식을 왜 가져가냐? 우리는 종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유리한 대로 전쟁을 끝낼 것이다. 요겁니다. 근데 이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뭐죠? 어쨌든 러시아도 휴전이든 종전이든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이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일으킨 두 지역의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산주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산주의 하락은 당연하다. 근데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이 체크할 포인트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휴전을 하던 뭐 종전을 하던 전쟁을 끝내면 이제 방산주는 끝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21세기에도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누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봤듯이 자신의 국가를 지킬 힘은 남이 대신해주지 않아요. 결국은 자주 국방, 우리의 힘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그 방산비에 대한 지출을 아꼈다가 요즘엔 많이 쓰고 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방산비 늘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데는 당연히 늘렸고요. 중국도 방산비를 늘립니다. 방산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종전, 휴전이 되면 줄일까? 아니요. 강한 힘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원천이다라는 걸 모든 나라가 알았어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수요는 최소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휴전이 되더라도 실적 모멘텀에 의해서 재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얘기예요. 다만 투자 심리상 휴전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빌미를 제공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이 잡히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현재 위치에서는 현대 로템 기준으로 보면 4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가면 가격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조정이 오면 그때는 신규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애매합니다. 하락이 멈췄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정도 같이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기술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후반대까지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가격 매력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휴전이 종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요. 네, 각국이 국방비를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낮추자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고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종전 휴전 이슈가 나오다 보고 현실화가 되니까 주가가 밀리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로 문제가 생기냐?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추가적인 조정 한 5에서 10% 정도까지 조정이 더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오히려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술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조금 관망을 하셨다가 조금 더 추가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를 한번 고려해보는 이 정도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